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네덜란드엔 교통 표지판이랑 신호등이 전혀 없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도 없는 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주차는 길 가운데만 아니면 어디든 할 수 있고요. 지켜야 할 교통 법규는 과속금지, 양보 딱 두 가지뿐. 얼핏 듣기만 해도 너무나 위험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늘 사람들과 차들이 뒤엉켜서 교통사고가 빈번했던 이 도로는요. 모든 규제가 없어진 뒤에 교차로 사고가 95%나 줄었다고 합니다. 역시 사고를 줄이는 데는 규제보다는 배려나 양보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겠죠. 이건 교통뿐만이 아니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첫 곡입니다. 푸른 하늘 네모의 꿈. 네, 4월 22일 수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네모의 꿈이었습니다. 표지판도 신호등도 없는데 오히려 교차로 사고가 95%나 줄었다. 정말 신기하죠. 사람이랑 차가 섞여서 다니다 보면 오히려 행인도 그렇고 자동차도 더 조심을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더 안전해진다는 아이디어가 그 빛을 발한 것 같아요. 서로를 배려하고요. 상대방을 위해서 좀 조심하는 것. 사람 사이에도 더욱더 부드럽게 바꿔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다들 아시죠? 샵 0945, 샵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푸짐한 선물이 걸려있는 전성기 퀴즈 내드릴게요.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칭하는 말인데요.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이분들이 무려 138만 명에 이른다라고 하고요. 이 가운데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60만 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네 글자고요. 지금 바로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요.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힐링 라디오 94.5 준비되어 있습니다.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 문자나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쑤실 때는 찜질방이 제격, 마음이 쑤실 때는 여기가 안성맞춤. 힐링 라디오 94.5. 멍들고 상처난 마음에 빨간 약을 발라드리는 힐링 라디오 94.5.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의 김윤정 상담실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전성기 퀴즈가 네. 좀 저희들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하는 퀴즈예요. 네, 그래요. 그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노인들 보건복지부 발표 조금 전에 들으셨잖아요. 네. 138만 명이면 꽤 많은데 그렇죠. 이런 분들도 사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저희가 꼭 소외시켜서는 안 네, 되는 함께 이렇게 분들이죠. 보듬어서 같이 가야 될 분들이죠. 네. 네. 근데 이분들 중에서 실제로 혼자 사는 부인이 그 노인들이 네. 74만 명이고요. 한 15% 정도는 가족이랑 전혀 연결을 안 네. 하고 사신대요. 네. 근데 진짜 그 환경적인 요인이나 심리적인 요인 다 있겠지만 실제로 그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하죠. 그렇죠. 네. 이제 혼자 있을 때는 하긴 나이 드신 분뿐만 아니라 네.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렇게 방임이라고 하거든요. 혼자 내버려져 있는 모습. 상태. 네. 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정서적인 외로움도 큰 문제이지만 네. 거기에 이제 세상에 네. 나를 도와주고 돌봐줄 아무도 없다라는 이게 사실 비합리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네.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동기
의지, 의욕, 그다음에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가치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손상이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내가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거나 네.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들 찾는 그런 부분에서 아예 이렇게 의욕이 꺾어지기 때문에 네. 또 이제 특히나 이제 노인분들은 기력이 쇠해지시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절망적인 생각이 많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마음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죠. 예, 제가 지역에서 보면 무슨 날이나 아니면 그 봉사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할머니 할아버님들을 많이 찾아다니긴 하는데요. 애쓰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많죠. 네. 나오지를 않으신대요. 맞아요. 네.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으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우리가 나와라 할 때요. 네.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그 사람들은요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찾아가면 네, 찾아가서 네. 우리가 시간을 함께 보내고요. 그냥 예, 같이 밥 먹고 예. 그다음에 제일 좋은 게요 스킨십을 해드리는 거예요. 만져드리는 만져드리는 거예요. 거. 이게 우리가 터치가 굉장히 중요한 치유력이 있어요. 예전에 그 사티어라고 하는 저기 가족치료 전문가가 네. 하루에 12번씩 허깅을 하면 모든 정신질환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손길로 서로를 어루만져주는 그 스킨십,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안마하고 악수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혼자 있으신 분들이 이 스킨십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때 왜 많이 안아주라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건 아이들 때뿐만이 아니라 예.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늙어서 이제 저 세상 갈 때까지 예. 서로에게 이런 스킨십들을 서로 주고 받는 것이 굉장히 심리정서적인 면에서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네. 찾아가시면 네. 등을 좀 이렇게 천천히 쓸어 해주시거나 물리치료 받는 것처럼 네, 네, 안마도 네. 좀 해주시고 네. 어루만져 주시고 얘기할 때도 손 딱 잡고 잡고. 그래서 어디 한 군데라도 그 뭐죠 체온을 느끼게. 전달하면서 연결하면서 예. 네, 해주시면 그것이 가지고 오는 치유력이 굉장히 커요. 네. 저희가 흔히 애완동물이나 이런 걸 키울 때 네. 그런 동물들이 주는 스킨십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막 와서 부비고, 부비고 막 이런 예.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알게 모르게 치유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누군가를 네. 돌보는 것도 있지만 네. 돌봄을 받을 때 되게 중요한 게 그런 따뜻한 스킨십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네. 뭐 사실 이런 분들 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맞아요. 끼니를 다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맞아요. 많아서 네. 뭐 음식을 갖다 드린다거나 네, 네, 뭐 네. 아니면 연탄을 놔드린다거나 이런 경제적인 음. 혜택으로 하는 걸 네.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런 물질적인 도움도 물론 예. 필요하고요. 네네.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정말 중에 갔다 오실 때 다녀오실 때 스킨십 만져드리는 거. 만져드리는 거. 이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네. 우리가 제일 돈 안 들이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좋은 두 가지 방법이요. 네. 따뜻한 말 한마디, 말 한마디. 그리고 내가 내 체온을 가지고 사람을 어루만져 주는 거. 네. 그게 되게 좋습니다. 맞아요. 우리 가정이 못하는 일이라면 우리 사회가 해줘야 될 텐데 네.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잠깐 안내 말씀드릴게요.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는 힐링 라디오 94.5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겠습니다. 풀어지지 않은 마음의 앙금을 갖고 계신 분들 또 소통의 부재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모든 심리 상담 문자나 전화로 받을게요. 문자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771-0945번 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김윤정 상담실장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직접 목소리로 자신의 사연을 남겨주셨거든요. 그러면 힐링이 필요해 첫 번째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둔 워킹맘인데요. 얼마 전부터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었는지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자꾸 유해 사이트 같은 데 접속해서 성인물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한동안은 핸드폰이나 인터넷에 접속을 못하게 하고 있다가 학교 과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무작정 못하게 하는 것도 할 수가 없고 또 그렇다고 그냥 혼자 알아서 하게 놔둘 수도 없어서 선생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얻고 싶은데요. 부탁드립니다. 네. 6학년인데 이제 휴대폰 아들이에요. 통해서 네. 그럴 땐가요 요즘에? 애들에게 있어서 사춘기 아이들에게서 게임과
친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친구 사이의 우정을 나누고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이때의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에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걸 추구하는데 필요한 이제 제품이 휴대폰이 또 이렇게 그쵸. 저기 도구로 사용되니까 네. 이제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스럽죠. 그렇죠. 아이가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 당하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과제 같은 걸 수행을 해야 되니까 예. 거기다 이제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시는 분만 계시면 또 상관이 없는데 네. 직장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네. 네. 물리적인 시간을 함께 하시기가 참 많이 어려운 맞아요. 부분이 있어요. 놀아주지를 못하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어떤 게 있냐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접어들고 좀 고학년이 되면 네. 아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하겠지. 해줬으면 좋겠는. 네. 그리고 이제 좀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마음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네. 아직은 조절력을 키우는 연습을 할 때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휴대폰이나 인터넷 사용은 거실에서 다 같이. 거실에다가. 컴퓨터나 이런 것들도 네. 거실에서 이제 부모님이 볼 수 있는 네. 네. 환경에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네. 거기에 이제 아이하고 좀 얘기를 해보세요. 네. 어느 정도의 한계의 선을 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네. 시간 사용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저녁 9시가 되면 네. 모든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던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와 협의를 하시고요. 예. 협상을 하시고 나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네. 잘했을 때의 보상과 보상. 이거를 잘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벌을 줄 건가.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상 얘기하면 상벌. 뭔가 물리적인 보상을 생각하는데 그렇죠. 잘했다. 네가 스스로 이거를 잘 하고 있구나라는 인정의 말, 칭찬의 말과 처벌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처벌하면 뭔가 야단을 치거나 때리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네. 아이가 누리고 있는 어떤 특혜를 예. 이렇게 제거하는 계속하게. 거. 제거하는 특혜를 제거하는 거. 그래서 상과 벌의 내용들을요. 네.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조절력을 키울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만약에 벌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잘 못 지켜서. 네. 그럴 때는 이 아이가 이제 그 벌을 수행하는 거를 잘 지켜봐 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좋아하는 거를 못한다던가 네. 휴대폰 사용을 하루 정도 못한다던가 이제 이런 벌들을 하게 될 텐데 네. 그러고 나면 꼭 언어적인 보상을 해주세요. 네가 벌을 수행을 잘했다. 네. 스스로 조절을 했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이가 조절을 한 것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예. 아이가 그 시기에 얻을 수 있는 내적인 보상 체계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절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내가 해냈다라는 어떤 자부심, 뿌듯함. 근데요, 네. 요 경우는 스마트폰을 뺏는 벌은 어떨까요? 맞아요. 벌의 경우에는. 그래도 되나요? 그럼요. 네. 아기가 상처받지 않을까요? 그거는 합의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먼저 합의를. 미리 상의해서. 아. 네. 그래서 벌이라는 거를 부모가 예측 가능하지 않게 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고요. 아. 네가 만약에 이거를 잘 지켰을 또 때는 유해 사이트에 들어가면 너는 스마트폰을 폰을 하루 정도 또는 이틀 정도 못 쓴다. 못 쓴다.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아이하고 합의하셔야 돼요. 네. 해결이 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막 문자가 들어와 있는데요. 네. 4913님, 제 딸이 재수를 하고 있는데요. 대학에 떨어진 후 한 번 울면서 제 탓을 하더라고요. 과외도 못하고 생활기록부 관리도 못해줘서 대학에 떨어졌다고요. 그 뒤로 더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고 있지만 아이가 힘들어하면 자꾸 제가 실패한 엄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마음이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그렇구나. 어떡해요. 일단 아이가 이제 차 타면서 한 거는요. 네. 엄마한테 속상하다는 말을 그쵸?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내 탓이구나. 이게 받아들이시면 너무 마음 아프시고요. 네. 부모님들 마음이 이렇거든요. 네. 내가 뭔가 뒷바라지 제대로 못해서 우리 아이가 혹시 실패한 건 아닐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님. 네. 네. 그리고 어머님 충분히 지금까지 잘 뒷바라지 해오셨고요. 예. 이제는 이제 재수하는 딸이니까 이제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네. 어느 정도 이제 뒷바라지를 조금씩 제거해 나가시는 게 예. 오히려 아이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재수가 사실 네. 첫 번째 이제 그런 고배를 마셨기 그쵸. 때문에 네. 아프지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인생에서. 그리고 이 시간을 잘 네. 보낸 것에 대해서 네. 아까처럼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면 그런 거 있어요. 아이들이요 잘 살게 하는 데는요 예.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는 것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나요? 잘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믿고요.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잇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끼며 꿈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너 아이답게 내일 너 자유롭게 넷파키즈.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엔 은퇴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 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 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봤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재림 오빠는 어땠어? 난 스웨트. 넌? 난 딜리셔스 했는데. 이 소리는 캔디 크러쉬에 빠진 송재림 김소은 커플이 사탕 타령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사탕해? 그럼 다운해. 내 삶의 스위트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전체 이용가.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전성기 퀴즈가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사연도 주시고 계시고 정답 보내주시면서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동감하고 계시네요.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있습니다.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힐링라디오 94.5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50플러스 라이프 케어 프로그램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 지금 바로 시작될 여러분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YTN 라디오의 세대 공감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인생의 출발선에 다시 선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월요일엔 인생 작전 타임! 법대로 해도 안 되는 세상을 위한 법률 상담소, 화요일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우울한 중년을 위한 마음 회복실, 수요일엔 힐링 라디오 94.5. 이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히 행복하세요. 목요일엔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이야기, 소행성. 금요일은 내 인생의 노래, 가수의 라이브와 함께 노래에 담긴 추억의 이야기들, 살아가는 이야기들 노래로 풀어보세요. 50대만 들어야 하냐고요? 아니죠. 인생을 사랑하고 전성기를 찾는 모든 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매력덩어리 MC 박정숙과 함께하는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수요 힐링 라디오 94.5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의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많은 전화가 걸려와 있어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실장님 나와 계신데요.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다름이 아니고요. 저 이제 48 됐고 네. 네. 대기업 제주도에 있다가 이제 퇴사를 해서 네. 지금 이제 택시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는 개인 공부한다고 했었고 네. 이제 택시회사 그냥 2개월 됐는데 예. 한 2개월 전쯤에 이제 집사람하고 싸웠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화해할 방법을 몰라서 근데 뭐 저는 이제 가장으로서 이전에 대기업 다닐 때 수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찔기도 했고 네. 그 시간이 이제 정상적인 샐러리 생활을 하다가 네. 이제 새벽에 나와서 이제 낮에까지 근무를 하는 일을 하거든요. 네. 낮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기도 좀 그렇고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아내분하고 2달
전에 싸우셨는데 아직 화해를 못 하셨어요. 예,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럼 아예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렇구나. 좀 걱정이네요.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우리 청취자분께서는 네, 어려운 어려운 상황이세요. 상황이시구나. 네. 우선 선생님은 이제 2달 전에 싸우셨던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의 마음은 조금 이렇게 풀어지셨나요? 저는 뭐 미안한 마음이 계속 들고 있죠. 미안한 마음이 드시고 계세요. 네. 그러면 내가 속상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아니요, 그게 다 뭐 지금 생각하면 그때 순간적인 거로 그랬던 거라.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뒤집어서 질문 드려볼게요. 아내분은 그때 뭐 때문에 속상하셨는지는 좀 아실 것 같으세요? 추측이 되세요? 아마 좀 쌓여 있지 않았나 싶으네요. 어떤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결국은 저희가 뭐 다들 샐러리도 들겠지만 네. 뭐 자기 수입 범위 내에서 생활도 해왔고. 네네. 그러다가 이제 한순간에 이제 수입 자체가 줄으면서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그 동네에서나 이렇게 학교에서나 좀 활동적으로 아이들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삶을 살았거든요. 네. 네, 근데 순간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위축되진 않아야 하니까 뭐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지만 보여지는 부분도 좀 필요하고 주변에.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답한 심정이었겠죠. 그런 아내를 보시면서 선생님 혹시 좀 많이 선생님이 오히려 이게 내가 혹시 무능해서 유능함이 떨어져서 아내에게 좀 그런 어려움을 준 건 아닐까 하는 약간 자책하는 마음도 있으세요? 어떠세요? 네. 그러시구나. 네. 저희가 이렇게 질문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화해라는 거를 하기 전에 우선은 용서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서로의 마음을.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실 때 내 마음은 이렇고 아내의 마음은 이럴 건데 또 거기에 내가 이제 이런 자책하는 마음도 있다라고 굉장히 잘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아내분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기회를 보실 때 혹시 아내분이 뭐 이렇게 먹는 거라던가 뭔가 이렇게 좋아하는 게 있으세요? 뭐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랑 항상 기호가 맞아서 네. 뭐 특별히 그런 건 없고요. 가리는 건 없고. 네네. 좋아했던 장소라든지. 그쵸. 좋아했던 장소, 뭐 함께 걸으면 좋을 곳. 네. 저희는 항상 이제 주말마다 영화를 보러 다녔어요. 그러시구나. 네. 주말마다 영화를 보러 다녔고. 네네. 그랬었는데. 좀 요새는 뜸하셨나 봐요. 요즘은 이제 다투기 전까지는 매주 다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시면 그러니까 결혼 생활하시면서 많이 안 다투신 것 같아요. 그죠? 첫 다툼이신 것 같아요. 왜 그러신가요 혹시? 아직 첫 다툼은 아닌데 그동안 서로가 많이 이제 살면서 양보도 많이 하고 배려도 많이 하고 서로가 그래 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마움도 있으신가 봐요, 아버님. 어떠세요? 그럼요. 네.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제 저랑 얘기하시면서 나왔던 모든 거를요, 이제 순서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잘해오셨던 데이트 약속을 한번 해보시고요. 티켓 좀 예매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함께 그동안 못했던 데이트 한번 하시고, 그러고 나서 방금 그동안에 살면서 당신이 나에게 많이 양보해주고, 배려해줬던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겠다. 그리고 꼭 붙이셔야 되는 게 그런데 나도 이런 면에서는 좀 어려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걸 싸우는 투가 아니라 이해시키는 방법.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라는 태도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 살면서 이런 좋은 시간들이 많았구나. 그동안 배려하고 양보했던 건 참 고마웠어.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힘들어져서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참 많이 힘들지. 우리 이제 앞으로도 잘 살아보자. 네. 이렇게 하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버님? 그러자도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쪽지 편지를 그러셨구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편지 좋아요. 거기에 살짝 꽃 한 송이 곁들이시면 어떨까요?
네. 맞아요. 두 분 다 새로운 네. 환경에 적응하시느라고 네, 많이 힘드신 힘드실 거예요. 거니까 맞아요. 네. 함께 한번 풀어 나가 보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힘내십시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두 분 다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셔야 되니까 좀 아빠 입장에서는 눈치도 보이고 네, 맞아요. 잘 돼가나. 자괴감도 많이 네, 드시고. 그러실 필요 네,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어요? 저는 이제 남편하고 한 30년 같이 시부모님하고 살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한 20대 후반에 결혼을 해서 네. 그 9식구 살면서 힘든 줄 모르고 살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이렇게 월급을 엄마한테 갖다 줘도 엄마가 생활을 해 주셔서 아, 시어머님이요? 시어머님. 네. 음. 그 이제 경제권을 어머님이 갖고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금을 잘 해서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고 남편을 믿고 한 8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어머니 저희한테 경제권 줄 때 한 푼도 안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젊으니까 이제 앞으로 시작을 하면 된다 해가지고 제가 그냥 마음 비우고 그 금전 관계로는 사실은 안 싸우고 살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커다 보니까는 이제 그 학원 그런 거 문제도 생기고 또 제가 그 집에서 살면서 이제 폐결핵이 3번이나 재발돼서 치료를 하고 그래서 그 힘든 과정을 이제 걸치면서 이제 아버님 그 중풍 그런 것도 이제 다 뒷바라지를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남편하고 얘기했을 때 당신 혼자 힘드니까 내가 맞벌이를 해서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가게 운영하는 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네. 그걸로 인해서 남편이 힘을 얻고 잘 살자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도와준 거리 남편을 아주 나태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애들 대학을 셋을 제가 다 등록금을 책임을 지고 정말이지 열심히 또 애들도 너무 착하게 자라줘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네. 지금은 남편이 가정일보다는 집안 형제 심지어는 유치원 그런 대소사를 다 자기 본업을 버리고 나가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바라볼 땐 너무 답답하고 또 사이도 얻었는데 아빠가 이렇게 술 취한 모습을 이렇게 사이가 왔을 때 보이면 안 된다. 뭐 불만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고쳐서 살게. 그럼 자기는 불만이 없대요. 네, 그런가 봐요. 네, 그런데 네. 또 항상 술에 의존해서 살으려고 그러고. 어머님 오늘은 어떤 것 좀 하나 궁금하신 게 뭐 어떤 거세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그냥 쭉 이대로 그냥 네. 놔둬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대화를 해서 네. 시도를 하는데 이제 뭐가 이렇게 잘 안 되면 화부터 내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 그래서 저는 네.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네. 써서 하고 싶어요. 네. 뭘 하고 싶으세요, 어머님? 잘 지내고 싶은 거죠. 예, 잘 지내고 네. 싶어요. 남편과 잘 지내고 싶으세요? 네. 네, 그렇군요. 우선은요, 남편과 이제 잘 지내고 싶으신 마음을 가지고 계시긴 한데, 네. 대화를 하시기 전에는 아마도 어머님도 그동안에 이렇게 섭섭하셨던 거, 억울하셨던 마음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있으시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남편과 해서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내 어려웠던 그동안에 30년 동안 힘들었던 내 마음을 남편이 알아줄 거라는 기대는 버리시는 게 좋아요. 마음 아프지만. 네. 그래서 그런 힘든 마음은 이제 저 같은 상담 선생님이나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시는 게 좋고요. 마음 나누실 분을 네. 찾으셔서. 네. 마음 나누는 거는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어머님이 마음이 좀 여유가 생겨야 이제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이제 술 마시고 저쪽 가서 막 다른 사람들한테만 잘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네.
남자들이 보통 술을 많이 마시고 무능해지고 다른 데 가서 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네. 내가 아내 앞에 섰을 때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선생님께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남편을 좀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좀 보듬어 주시는 게 사실 필요한데 그러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어머님이 그동안 30년 동안 힘들었던 마음이 좀 어느 정도 풀어지셔야 돼요. 근데 조금 전에 지나간 세월 얘기하시면서 정말 울컥하시잖아요. 제가 들어도 울컥하는데. 그 솔직히 이제 가족 치료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보면 어머님이 시집을 가신 건 아니고요. 남편이 이제 가족들하고 굉장히 밀착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잘 독립해서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도 어머님이 혼자서 사실 제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가장처럼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집안일 다 하시고 살림 다 하시고 아이들 다 키우시고 경제적인 그러느라고 어머님이 아마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실 여력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남편으로부터 올 수 있는 따뜻한 위로의 말, 지지, 사랑 이런 것들이 많이 결여됐기 때문에 어머님이 그런 혼자의 스스로의 마음을 잘 풀지 않으시면 남편과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대화를 시도하겠지만 내 마음과는 달리 자꾸 나도 억울한 마음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옛날 얘기도 하고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은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더 이렇게 어려워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남편이 인정할 만한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잘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그럼 인정해주지? 뭘 칭찬해주지? 이럴 때 난감해져요. 그래서 어머님이 뭘 연습하시느냐면 인정할 만한 게 없는 사람에게 인정해주는 법.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인정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진짜 인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칭찬할 만한 사람 칭찬하는 건 쉽거든요. 근데 칭찬과 위로를 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줄 수 있는 내 능력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에게 숙제가 많으시네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해내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있습니다. 네, 저도요. 그 시댁의 뒷바라지도 잘하셨고 자녀분들 뒷바라지도 잘하시고 지금 좀 기운이 빠지신 것 같은데요. 외로우시고. 어머님 잘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시간은 좀 걸려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어머님 마음 잘 돌보시면서 인정할 수 없는 남편을 좀 사랑해 주시면서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위로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 혼자서 얘기하실 데가 없어서 그래서 마음의 병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오늘 문자에도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사연들 보내주셨네요.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모두가 외롭지 않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2982님 보내주셨고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우리 엄마도 시골에서 혼자 계신데 항상 걱정이 되네요 하고 0465님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맞아요. 이럴 때 가까이 있는 분들이 마음을 열고 들어주는 거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 항상 수요일마다 정말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오면 저도 이렇게 사연들 들으면서 뿌듯해지기도 하고 저도 많이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취미생활이? 그냥 운동 그냥 헬스하는 거지. 운동하는 거? 운동? 간단하게? 저는 운동하는 게 최고 취미예요. 이제 우리 같은 사람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운동을 아무래도 움직여야 건강하잖아요. 자전거가 정말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운동이 전신 운동이 되기 때문에 저는 추천한다 그러면 자전거를 권하고 싶어요.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해요. 그냥 내 운동하는 만큼 운동 가니까 그냥 자전거 타고 또 한 바퀴 돌고 이러는 거 좋아해요. 노후까지 계속 길게 할 수 있는 게 이 수영이더라고요.
일단 몸에 무리를 안 주고 이제 나이가 이제 뭐 60대 다 아직 안 됐지만 그러니까 무릎 같은 데 관절 같은 데가 약하니까 이 수영은 의사들이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시작하게 됐는데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50대 이상 여성만 아니라 60대고 70대고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시간 없다 타지 말고 어떻게 해서 시간 내서 우리 운동하고 건강하게 삽시다.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취미고요. 오늘은 50대 취미 생활에 대한 여러분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취미로 운동하시는 분들 정말 많네요. 수영도 하시고 요즘에 정말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힘든 운동은 영 자신이 없다 하시면요. 가족들끼리 아니면 부부들끼리 손잡고 저녁 식사하시고 동네 한 바퀴 휙 도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요. 탐 존스의 Keep on Running이었고요. 저는 잠시 후 도시락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유 있는 서울 신촌에서 시작합니다.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애호개역이 주는 출퇴근의 여유와 아현 부가현 뉴타운 2만여 세대 대규모 주거타운의 완벽한 생활 인프라. 서울의 도심을 가까이 이 편한 세상 신촌 4월 분양 문의 1899-7447 대림.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엔 은퇴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 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지금 들으실 광고는 쉐보레 스파크를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한 광고입니다. 지금 스파크 구매 시 최초 1년간 월 10,000원, 이후 3년간 하루 10,000원으로 스파크의 오너가 될 수 있는 자신만만 할부. 오직 쉐보레에서만. 스파크 LS 기준 선수금 10% 제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월 한 달간.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접사봐. 롯데리아 강정 버거. 롯데리아.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바리스타 공유의 초간단 카누 레시피 공유. 카누 싱글샷을 만든 후 따뜻한 우유를 부어주면 부드러운 카누 라떼 완성.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 카누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레시피와 만나세요.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끼며 꿈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너 아이답게, 내일 너 자유롭게. 랩파 키즈. 삭막한 도시에 즐거움을 주는 도시락 뉴스. 오늘의 소식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화장실 악취도 따라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욕실은 자주 청소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찌든 때를 제거하는 것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욕실 곰팡이는요. 소다랑 식초랑 물을 1:1:1의 비율로 섞어서 곰팡이가 핀 부분에 뿌리고요. 수세미나 칫솔을 이용해서 닦아주면 깨끗하게 닦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실리콘 부분에 생긴 곰팡이는요. 싹이 나서 먹을 수 없게 된 감자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감자를 곱게 갈아서 곰팡이 부분에 붙이고 10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닦아내면 곰팡이가 싹 제거된다고 합니다. 또 욕조에 생기는 물때는요. 쓰다 남은 린스로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마른 수건에 린스를 덜어서 욕조, 세면대, 거울 등에 물때 낀 부분에 닦아준 후에 물로 씻어내면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천연재료로 깨끗한 화장실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성기 퀴즈,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을 뭐라고 할까요? 라는 거였는데요. 정답은 독거 노인이었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 세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7237님, 그리고 3595님, 4117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